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가 12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치국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준비 사업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각급 조직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했으며 당 제8차 대회 집행부와 주석단, 서기부 구성안, 당대회의 의정에 따르는 일정들을 토의 확정하였으며 당대회에 제기할 문건들에 대하여 심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기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비상한 정치적 열의에 의해 80일 전투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와 전진을 이룩하여 당 제8차 대회 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의 재반 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결속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회 준비 사업을 계속 실속 있게 잘해 나감으로써 대회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 제8차 대회에 상정하게 될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각지에서 보다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서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서 200여 개 단위들이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받는 성과가 이룩됐습니다. 올해 앙양된 대중의 요리를 설비관리 분야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한 불멸의 용독절 옹호사고 빛내기 위한 사업으로 더욱 지향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양 삼해역 전선종합공장에서 4개 직장들이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쟁취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단위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좋은 경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경제 주요 단위들에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하게 위한 사업을 26호 모범기대 창조 등의 중요 가업으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적극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올해 26호 모범기대 칭호 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면서 근로자들의 학습 열의가 높아지고 많은 기대공들 속에서 한급 높은 기술기능급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확립을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면서 정보통신국 간의 많은 단위들과 라손시 성배전부, 문수 봉합피복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단위 밀모가 일신되고 좋은 성과 경험들이 설비관리와 생산 정상화로 이어져서 인민경제 계획수행 단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0여 개 단위들이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또 이중 26호 모험기대 용의상 60여 개 단위들이 쟁취하게 되었고 또 100여 개 단위들이 26호 모험기대 용의상을 쟁취하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8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면서 많은 단위들이 26호 모험기대 창조운동에 더 골기하고 우리의 자원에 의한 원료자재 국산화 실현 단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요리안고 떨쳐 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80일 전투 기간에 달성해야 할 농업성적인 작업비료 생산과 흑보산 비료 원료 확보가 기본적으로 결석됐습니다. 80일 전투 기간에 그 각지 농촌들에서 다음해 농사차별고 육농을 집중하면서 전투 목표 제시된 가압도를 관찰하자고 작업비료 생산 투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평안남도에서 전투 기간에 계획보다 수십만 톤이나 더 생산했습니다. 해창군과 덕천시 농장들만 봐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사회적 경쟁을 힘있게 벌려서 작업비료 생산을 짧은 기간에 결속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이 훅구이를 그 힘있게 내밀면서 많은 양의 그 진거름과 더시거름을 장만해서 다음해 농사차별을 정말 착실했습니다. 평양시 안의 농촌들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항해북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투쟁함으로 해서 이 전투 기간의 그 작업비료 생산과 흑보산 비료 원료 확보를 기본적으로 결속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상원군 장항농장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발효 퇴비 무지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온도 보장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흙가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연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완수에 이어 80일 전투 목표를 완수함으로써 최고 생산연도 실적을 갱신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지난 시기도 그렇고 80일 전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내신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직접 조정하는 조정사들과 현장 기대공들이 기술학습을 통해서 자기 기대에 정통하게 하고 오랜 고급 기능공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능이 낮은 기대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내밀어서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단은 함경남도 피해지역 사임지 건설을 빠른 기간에 결속한 구기세로 여단이 맡은 물길골 피해복과 확장 굴진 그리고 상부 콘크리트 피복 공사를 전부 결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여단 안의 전체 지관들과 달국대원들이 당제 8차대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여온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워 하부 콘크리트 피복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세로 나간다면 얼마든지 당 앞에 결의한 날짜까지 여단이 맡은 물길골 공사를 전부 결속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갱 공사라는 게 지상 공사하고 달리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런 작업 조건에 맞게 많은 시간 동안에 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여단에서는 막장이 점점 깊어지는 이런 조건에 맞게 파쇄기, 이동식 혼합기, 그다음에 이동식 앞선기 등 이러한 설비들을 막장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 놓고 하부 타입 공사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랑천 3호발전소 광도건재건설을 맡은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온재 콘크리트 타입 공사를 끝낸 기세도 높이 설비 조립과 온재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 안이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당해준 명령을 철저히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영하 20도씨를 오르내리는 속에서도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베스로 밀폐 타입과 전면 물문실 타입 공사를 동시에 내밀면서 공사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 자동화 이직장에서는 자체의 그 기술 역량으로 기성理論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던 언제 배면에 설치할 그 물문 건양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이 그 운반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설비 조립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이뤄나왔습니다.
한편 오랑천 삼호발전소 발전기실 건설을 맡은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발전기실 구조물 공사와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데 이어서 주변 환경 정리 사업과 설비 조립을 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공의 사업을 박을 때가 2월 말경이었는데 벌써 그로부터 10달이 흘렀습니다. 이간에 우리 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공사수를 1.3배로 높여 짧은 기간에 결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장 청년 1호 발전소의 일꾼들과 전력 생산자들이 발전 설비마다 만가동을 보장해서 전력 생산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자니까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 설비에 대한 순회 점검과 옷간 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발전기의 유자 조정 장치와 수차식 조정 장치를 더해가지고 발전기 효율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철도성 철도리역액 수송사에서는 자체 기술 역량에 위고해서 철도 수송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철도 여객성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마무랑 자체의 심가 기술로 철도 여객 수송 수단들을 대조하게 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걸린 문제는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관차대와 대가차대 일꾼들과 협동하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키워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침대차, 동력차, 객차도를 비롯해서 많은 양의 수송 수단들을 새롭게 개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객차를 개조 수리하면서 여객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문제, 여기에다가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객차 안에 실내 온도 조건 문제만 놓고 봐도 지난 기간 전력을 좀 많이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서 냉난방 체계와 여기에 따르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력 체계를 새롭게 개조해서 항시적으로 충분한 온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 농해 철도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런 신진과 배짱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 이들은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서 연간 여객 수송 계획과 5개년 전략 목표를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후름식 외벽 타일 생산 공정을 새로 확립하고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함경남도 건재 공장입니다. 원래 우리 공장에 소규모적인 타일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던 걸 우리 공장에서 자체로 대담하게 들고 후름식으로 된 타일 생산 공장을 확립해 놨습니다. 이 과정에 제기되는 각 기술 문제들을 도안이 기술 집단들과 힘을 합쳐서 확립해 놨습니다. 여기서만도 연간에 수만 평방이 여러 가지 타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앞세워 연간 인민경제 계획과 80일 전투 목표를 기한 전에 완수하는 성과를 기록한 평양 대송 차바퀴 공장입니다. 자체의 힘으로 접지 고무들을 만들어내자 하고 결심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원료도 많이 첨가했고 또 여기에 따르는 배합비가 다르니까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수차에 걸쳐 실패도 거듭하면서 끝내는 배합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장돼 있던 설비를 가져다가 우리 자체의 힘으로 살려서 지금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해당 단위 연계 밑에 각종 형태도 만들고 각종 규격의 접지 고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자니까 프레스 능력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자체로 하고 유자재를 이용해서 100톤 프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지금 4배로 높아졌습니다. 령송 고려약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효능 높은 고려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설비 개조를 위한 새로운 기술 혁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의 조합원들이 창조적인 지혜를 합치고 또 부족되는 자재들은 자체로 해결하면서 우리 힘과 기술로 초미 분쇄기와 반죽기를 비롯한 8대의 생산 설비들을 새롭게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품이 위생 안전성과 질이 더욱더 철저히 담보되고 정전 시기에 비해 볼 때 생산성은 2배로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천 버섯 공장을 개건하여 버섯 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버섯 생산에서 환경에 가지는 의학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생산 공정의 무기나 무진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장의 개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고물을 개건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버섯 생산에 소재가 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정업원들이 요리를 총발동시켜 지난해에 비하여 버섯 생산량을 훨씬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섯 기지를 3차 이상 재이용하여 원료 문제를 푸는 것과 함께 기질 성용 봉지와 마개를 비롯한 버섯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재자원하게 한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서 높이 세운 임의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노선을 틀어지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갈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기계공업성 련합직매점 관리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 대중운동으로 전환시키다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도와주고 남을 위해주고 집단주의가 우선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 우리 봉사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 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갈마 식료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기본 중심이 경례하는 최고령주가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주신 가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한 교리 목표, 그 집행을 위한 청화 평가 사업이 철저히 여기에 복종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의 품종을 잘 선정하고 구질을 높여 특허 제품 스스로 만드는 문제,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식료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포장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개선하는 문제 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별, 월별, 분기별로 정확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공장 정업원들 속에서 석사, 기사들이 자라고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원산수산대학을 비롯한 원격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염주 청년 양호장을 개건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양어모들에 대한 그 장수역사기와 못가식을 100% 진행하고 이 정호장도 새로 건설해서 여러 종의 새끼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양호장 군내 도로들에 그 잔자가를 깔아주고 양호장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격 강의실, 전자도서실, 과학실 토론실을 새롭게 꾸리고 종합조정실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렇게 양호장이 개건됨으로써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해주 청년야외극장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극장에는 5,000석의 관람석과 회의실, 서조실, 분장실, 대형 전광판, 음향 및 조명 설비 등이 그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는 청년야외극장을 현대적으로 일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밑에 설계와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기초 굴착과 벽체 축조, 내외부 미장을 비롯한 공사 속도와 질을 높여 극장을 본듯하게 완공했습니다. 해주 청년야외극장이 훌륭히 일도섬으로써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과외 교양 및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상문화 교양 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함흥시 동흥산 기술기 민속공원이 새로 일도섰습니다. 함흥민속공원이 건설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더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교양 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을 받들고 도에서는 풍치수려한 곳에 공원 건설 위치를 정하고 현지에 있는 역사 유적인 제원루와 천연기념물 동흥산 운행나무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면서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 모형을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제작 설치했습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단군능과 관계 토학능비, 북관대첩비, 추구기를 비롯한 역사 유적 모형들과 민속 놀이터들, 관리건물, 기념품 상점 등을 갖춘 민속공원이 훌륭히 일도섰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변종의 악성 비루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9일 미국에서 한 명이 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감염자는 20대 남성이며 영국을 여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9일 현재 미국의 감염자 수는 1994만 9,660여 명, 사망자 수는 34만 6,260여 명에 달했습니다. 칠레에서도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한 여성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비루스 변종이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 29일 6명이 새로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이들이 최근 몇 주일 기간에 영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6명의 감염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도 모두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29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024만 5,326명, 사망자 수는 14만 8,475명에 이르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영국을 여행한 사람들 속에서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확진됐고, 노르웨이에서도 영국을 여행한 2명의 관광객이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과 같은 변종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이 나라 보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요르단 보건성은 29일 2명이 영국 여행 기간에 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변종 비루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변종 비루스 전파에 대처해서 이 나라 정부는 2주일 동안 영국에 대한 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일단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파 속도는 매우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변종 비루스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비루스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들에서는 악성 비루스 환자들의 수가 지난 1차 파동의 최고 절정 때와 대비할 수 없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8,227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29일 하루 동안 1만 2,970여 명 더 늘어나 17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흐르바츠카에서 28일과 29일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28일에는 리히터 척도로 5의 지진이, 29일에는 6.3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련 이틀 동안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됐으며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피해가 제일 심한 지역은 베트린자시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티 지역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했던 이 지역의 강이 지금은 각종 오물이 차넘쳐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원인은 강역에 위치한 마을들에서 오물을 망탕 버리고 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카르파티 주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강역의 마을들에서 연간 30만 톤의 오물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오물 처리장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강에 버려진 오물들이 물 흐름을 따라 이웃 나라에까지 흘러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어제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세게 불어서 사람들은 실제 기온보다도 더 추운 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1도로서 평년보다 10도 낮았습니다. 오늘 소이안과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소이안 중부 이남의 바닷가 지역과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12월 31일 목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열흘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변도리를 따라 강하게 흘러들은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동서해안 지역에서 영하 20도 내지 영하 10도,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30도 내지 영하 20도로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오늘보다 약하게 불겠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황해남도 서남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 쪽으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소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소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소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도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몬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3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영하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저렇게 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체 110 2021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일에 지형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2일에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존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3일에 지용의 용량으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